혹시 브로큰 에로우, 즉 사라진 핵폭탄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분실되었거나 파괴되었거나 혹은 실수로 사용된 핵폭탄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킬 때 쓰이는데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런 핵폭탄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할 정도의 핵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핵폭탄을 잃어버리다니 마치 SF 스릴러 같은 이야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발생했죠. 당연히 이런 사고들은 오랫동안 비밀로 취급되었지만 이후에 많은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핵폭탄과 관련된 브로큰 에로우 사건은 총 32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6건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핵폭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많은 기록들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라진 핵폭탄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이 소련의 핵무기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소련은 핵폭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몇 발이나 분실되었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무려 30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실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지목되는 것은 소련의 잠수함이 침몰한 사고들입니다. 소련 잠수함의 침몰로 인해 발생한 이런 사고는 적어도 3건이 알려져 있으며 이 사고들로 인해 19개 이상의 핵폭탄이 바닷속에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핵폭탄 분실의 원인. 하지만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통제되는 핵폭탄 같은 무기가 어떻게 분실될 수 있는 걸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수백 개의 핵폭탄이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이상 계속된 냉전 시기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또 핵폭탄의 관리 측면에서도 직무태만이 극심해져서 거의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핵폭탄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모든 규정이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핵무기 분실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항공기 사고. 이런 사고는 대부분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거의 파손될 뻔한 상황에서 핵폭탄이 기체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입니다. 둘째, 해상사고. 여기서의 주된 원인은 잠수함의 침몰입니다. 셋째, 전적으로 인적 요인, 항법 실수, 기술적 오류, 승무원 간의 협조 부족 등 승무원 측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 된 사례입니다. 넷째, 의도적인 투하, 착륙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타 이유로 핵무기를 일부러 바다나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은 대부분의 일반화가 그렇듯 핵폭탄 분실 사례를 특정한 범주에 억지로 끼워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브로큰 에로우 사건이 이 목록에 있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건 단지 인류가 운이 좋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분실된 핵무기 대부분에는 핵폭탄이 우발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핵무기 분실 사건. 저희는 여기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심각한 핵무기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냉전 시절 두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례들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950년 B-36 폭격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서 핵폭탄 분실. 이 사고는 미국 공군의 B-36 폭격기가 비행 훈련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폭격기는 텍사스주 공군 기지로 핵폭탄 마크4를 운송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륙 후 7시간이 지난 시점에 6개의 엔진 중 3개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프린세스 로열 섬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격기의 기장은 이 원자폭탄 안에는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코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탄을 기내에 그대로 둔 채 탈출했습니다. 이후 이 폭격기는 바다에 추락하기 전까지 한동안 자동 조종 상태로 계속 비행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다른 정보에 따르면 폭탄은 승무원들이 탈출하기 전에 투하된 것일 수도 있으며 그 안에 플루토늄 기폭 장치가 들어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 사고로 탑승한 17명의 승무원 중 5명이 사망했고 핵폭탄이 가라앉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분실 사례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인 건 핵폭탄이 사라지고 66년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캐나다의 다이버 숀 스밀리친스키는 하이다 그와이 제도 근처 바닷속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 그는 그것을 UFO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실종 상태였던 원자폭탄 마크4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발견은 캐나다 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후 이 물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공식 발표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선박 잔해일 뿐이라고 밝혔죠. 1958년 B-47 폭격기, 조지아 해안에서 원자폭탄 분실. 분류의 엄격한 사람이라면 이 사건도 의도적인 핵무기 투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는 2월 5일 미국 조지아주 해안의 타이비 섬 상공에서 B-47 폭격기와 F-86 전투기가 공중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전투기는 날개를 잃고 산산조각 났지만 조종사는 그 직전에 사출 좌석을 이용해 탈출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폭격기 역시 연료 탱크와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이에 기장 하워드 리처드슨은 기체와 승무원을 살리기 위해 핵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폭탄은 고도 2200m 상공에서 투하되었고 타이비 섬 마을 근처의 와소 사운드 습지대 어딘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폭격기는 헌터 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고 승무원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게 3.5톤에 달하는 고위력 수소폭탄 마크 15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탄은 1958년 4월까지 수색됐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도 와소 사운드 인근 수심 약 1.5에서 4.5m의 해저 진흙 속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36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국은 이 폭탄에 플루토늄 코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81kg의 폭약과 양이 불명인 우라늄만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미국 공군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도 이 폭탄은 위험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폭격기 기장이 남긴 문서로 플루토늄 코어, 피트가 훈련용 모형으로 교체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으며 진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1958년에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사고 조사 문서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6년 파로마레스 상공에서 벌어진 B-52G 전략폭격기 사고. 1966년 1월 17일 스페인 상공에서 B-52G 전략폭격기가 공중급유기 KC-135와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스페인의 어촌마을 파로마레스 상공에서 두 번째 공중급유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때 항공기들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급유 중 급유 파이프가 폭격기 동체에 부딪혀 날개가 떨어져 나갔고 유출된 연료에 불이 붙으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B-52 폭격기가 추락하기 직전 3명의 승무원이 사출 좌석으로 탈출했으며 운 좋게도 4번째 승무원도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 해치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KC-135 쪽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죠. 급유 파이프에서 번진 불이 기체 전체로 옮겨붙었고 결국 KC-135는 화염에 휩싸인 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실 B-52 폭격기 안에는
수소폭탄 B-28RI 4기가 탑재되어 있었고 각각의 핵 출력은 TNT 기준으로 무려 1.45메가톤에 달했습니다. 이 폭탄들은 크롬 돔 작전이라는 임무에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에 맞춰 완전한 무장 상태였습니다. 이 작전은 핵무기를 실은 폭격기가 대서양을 횡단하며 초계 비행을 하고 스페인 상공에서 급유를 받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부주의한 인류에게 행운이 따라주었고 그중 3발의 폭탄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낙하산을 펼친 채 착지하여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나머지 2발은 지면에 충돌하면서 일반 폭약만 터졌고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들이 떨어진 지점은 곧바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4번째 폭탄이었는데 이 폭탄은 한참 뒤인 3월 15일 지중해 수심 약 800m 바닷속에서 발견되었죠. 이 폭탄의 위치는 현지 어부들의 협조 덕분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어부가 낙하산에 매달린 폭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미국 구조선의 갑판 위에 이 폭탄을 무사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시간이 훌쩍 지난 4월 7일이 되어서였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소련의 핵무기 관련 브로큰 에로우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비스케이만에 침몰한 K-8 잠수함. 1970년 봄 K-8 잠수함은 소련 북방함대 소속 잠수함 40척과 함께 해상 군사훈련인 오션 70 작전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8일 K-8은 비스케이만 해역에 있었는데 수심 약 16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화재는 진압되었고 함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무원이 타고 있던 잠수함은 무사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을 구조한 것은 불가리아 화물선 아비올이었지만 실제 탈출은 이튿날에야 가능했고 그때는 보퍼트 8급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는 소련의 보급선 슬라바가 도착했고 아비올로부터 승무원들을 인계받았습니다. K-8 잠수함에는 핵 어뢰 4기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 지휘부는 이 잠수함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함장을 포함한 일부 승무원들이 다시 잠수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장을 포함한 20명의 승무원이 남아있던 잠수함은 그날 밤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희생된 모든 승무원들에게는 사후에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은 4기의 핵탄두와 함께 지금도 비스케이만 수심 4,680m 해저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1989년 노르웨이 해에서 침몰한 K278 콤소몰레츠 잠수함. 특별히 주목할 점은 최대 자망 깊이 1027m를 자랑하는 콤소몰레츠 잠수함이 당시 북방함대에서 가장 최신형의 핵 추진 잠수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잠수함에는 핵 공격 전용 로켓 어뢰인 RK-55가 2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4월 7일이었죠. 수심 380m 지점에서 잠수함의 7번째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승무원들의 경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승무원들은 10개월이 넘는 항해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사실 대부분의 승무원은 구조될 수도 있었지만 소련 측 승무원들은 기밀 누출을 우려해 노르웨이 구조대에 구조 요청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인원은 겨우 27명에 불과했고 무려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노르웨이 해안에서 약 520km 떨어진 수심 1658m 해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침몰한 지점 인근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무려 수십만 배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이 노르웨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잃어버린 핵폭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구상의 생명은 정말로 덧없고 생과 사는 결국 운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런 행운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더 이상의 결론 없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